매일 오후 4시 20분에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늘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전에 춘향전에요. 이몽룡이 읊었던 시가 진짜 갑자기 여러분 생각나는데, 향기로운 술은 민중의 피요, 화려한 안주는 민중의 기름이라. 근데 왜 이걸 읊었냐? 진짜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 현대에 일어나고 있어요. 바로 어디서요? 허주연 변호사님. 바로 북한에서 이 상황이 그대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몽룡이 지금 다시 북한에 가서 김정은 귀에다 대고 이 시를 한 번 더 읊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16일이죠. 북한의 김주애, 아버지 김정은과 같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괴물 ICBM이라고 불리는 화성 17형 발사 현장을 참관했고, 그때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지금 입은 외투를 자세히 보시면 로고는 없지만 그 모양이 선명하게 굉장히 비싼 프랑스 명품 브랜드 제품인 것이 드러나는데요. 저 한 벌의 가격이요, 우리 돈으로 240만 원이라고 합니다. 외투 한 벌에 200만 원이 넘는 비싼 옷을 아이가 입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김주의 얼굴을 보면은 정말 통통하게 살이 올라서 뽀얗고 이런 모습이잖아요. 네. 물론 아이 얼굴이 통통하고 뽀얗고 이런 거 다 좋지만 지금 북한의 상황을 생각을 하면요, 정말 주민들은 식량난이 너무 심해서 정말 얼굴에 이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밥을 못 먹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김주애가 저런 고급 옷을 입고 저렇게 뽀얗게 살찐 포동포동한 얼굴로 나오는 걸 보니까 주민들 당연히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주민들 반응 너무 좋지 않다고 하는데요. 지금 저 자제분, 아무리 존경하는 자제분이라고는 하지만 저 하얗게 살찐 얼굴을 보면서 식량이 부족해서 하루 세 끼도 제대로 못 먹는 자기 자식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북한 주민들 내부에서도 반발심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안진용 기자님, 참나, 우리 진짜 그런 표현 쓰잖아요. 아직 애기잖아요. 열 몇 살? 10대 초반인 걸 알고 있는데 240만 원짜리 외투를 걸쳐요? 아버지한테, 김정은한테 사달라고 그랬어요, 저 김주애가? 설마 그랬을 것 같지 않고요. 사실 이 김정은 같은 경우는 명품 사랑으로 여러 차례 구설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020년 10월 10일 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이었는데, 이때 김정은 인민들에게 재난을 이겨내자고 연설하면서 울먹거리기도 했는데, 정작 이날 김정은의 손목에는 1,400만 원대 스위스 명품 손목시계가 착용한 것을 포착됐습니다. 저 시계예요, 저 시계. 진짜 가지가지합니다. 진짜 부전 뭐예요 이거? 부전 여전이, 제가 좀 짧아서 지금 한자가 좀 짧은데 부전 여전입니까? 아버지 따라 딸도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고가 명품 시계를 차고 아주 울먹거리는 코스프레를 하고 있던 모습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우리 인민에게 뜨거운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삼가드립니다. 특히 올해 예상치 않게 맞닿은 방역전선과 자연재해 복구전선에서 우리 인민군 장병들이 발휘한 애국적이고 영웅적인 헌신은 누구든 감사의 눈물 없이는 대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 장병들의 고생이 너무도 컸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미안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네, 뭐 아프세요. 네, 아프세요. 네,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솔직히 존대하고 싶지 않아요. 아프세요? 아프세요란 말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아파요, 아파. 그래, 아파. 그냥 아파. 그냥 아파요. 그래. 근데 허주연 변호사님, 제가 뭐 명품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지만 김정은의 부인 리설주가 걸치고 있는 뭐 장신구 옷, 이것도 다 뭐 평범해 보이지는 않는데요. 어떻습니까? 저게 다 완전 비싼 명품들이고요. 그야말로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목걸이부터 시작해서 지금 사진 나오고 있는데 저게 다 명품이에요. 가방, 저것도 굉장히 비싼 브랜드 가방이고요. 저 가방 하나 가격이요, 북한 주민들 1년 월급 정도에 해당할 정도로 굳이 이제 비교를 하자면 굉장히 비싸다고 하고요. 네. 수백만 원대의 명품 목걸이, 원피스 저런 것도 다 명품이라고 하는데 대북 수출 제재 품목이에요, 엄연히.
근데 저걸 어떻게 입고 있는 것인지 또 지금 주민들은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저게 이번 최근에만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2017년부터 리설주가 명품 좋아한다는 얘기 많이 나왔었어요. 데니스 로드먼 김정은 친구잖아요. 미국 농구 선수가 리설주가 이 이탈리아 명품을 상당히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었거든요. 주민들의 모습과 너무나 대비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뭐들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저 솔직히 인자로 시작하는 단어를 말하고 싶지만 저 사람들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최재문 교수님? 그러니까요. 저는 사실 아까도 뭐 울먹거리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본인은 이 명품이라는 시기를 차고 있습니까? 눈물이 나옵니까 대체? 아니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인민들은 지금 현재 북한 같은 경우 아사자가 나올 정도 식량난이 심각하고요. 전체 인구의 42%가량 영양실조에 걸려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그 시기에 팔아가지고 아니 그거 수입하고 그거 어디서 돈 들여가지고 그 인민들 피를 짜가지고 만든 돈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자기 가족들 명품으로 찾아간 데 쓰면 되겠습니까? 아니 그 나라의 그 국민들은 그렇게 고통받고 헐벗고 있는데 저런 시기를 차고서 저런 눈물이 나오냐고요. 악의 눈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본인이 같이 굶으면서 그럼 모르겠어요. 아니 그리고 이 명품 시계 같은 경우 아까 허준 변호사 잠깐 얘기했지만 유엔 대북 제재 품목이에요. 원래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저거. 저 나라에 어떻게 들어간 거예요, 저게? 왜 그러냐면 네. 제가 보니까 이게 탈북한 분 중에 유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들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당 직속 외교관들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제 외교관으로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의 주 업무가 김정은 가족이 사용할 명품 구매 목록대로 물건을 구입하는 게 중요한 업무래요. 아니 대체 외교관이 나가서 대사든 명사든 거기서 근무하면 북한 주민들 어려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돌보고 아니면 북한을 위해서 뭔가 무역도 하고 이런 거 하라고 내보낸 거 아닙니까? 근데 가서 한다는 일이 김정은 가족들 명품 구입하는데 그 모든 힘을 쏟고 있고 그 돈 벌면 그거 가지고 그거 사서 보내고 이런 행동 한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외교관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그 검열이 약하잖아요. 또 보낼 때 자기들 그 외교 행랑이나 이런 데 집어넣어 보내면 검사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한번 들어가는 것 같은데 네. 유엔에서 지금 대북 제재 품목으로 돼 있는 거 들어가는 것도 큰 문제고 두 번째는 자기들 가족의 저런 명품 사랑 때문에 그 인민이라고 하는 사람들, 국민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정말 뼈저리게 느껴야 되는데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사실 더 문제는요, 이수정 교수님, 저 뭐 명품 1,400만 원짜리 손목 시계, 뭐 그리고 딸 김주혜가 걸친 240만 원짜리 코트, 이것도 정말 사치스러워 보이지만 북한이 진짜 사고 있는 사치 중에 사치는 따로 있잖아요. 뭐 그렇죠. 이게 지금 인민이 굶어서 죽는 와중에 이들이 가장 이제 많은 경비를 들이는 건 사실은 이제 미사일 발사입니다. 뭐 네. 계속 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민생을 도외시하면서 지금 이렇게 핵 미사일 개발에만 몰두하고 있는 거. 그리고는 저 현장에 딸을 데리고 가셨는데 이게 인명을 살상하는 무기인데 미성년자 딸을 저렇게 결국 사람 죽이는 무기를 보여주면서 자랑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국가인지 저는 저 장면을 볼 때마다 이게 봉건주의 같다. 뭐 임금이 있고 그들의 왕족이 있고 결국 노예와 같은 뭐 결국 뭐 지금 인민들 밖에는 없는 거 아니냐. 그저 정서학대 아닙니까? 애한테 저 그렇습니다. 미사일 무시무시한 미사일 쏘는 장면을 그대로 보게 하는 게 정서학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가치 체계 자체가 거의 다 존재치 않는다. 아동이 왜 보호를 받아야 하는지, 아동의 인권은 무엇을 지켜줘야 되는지 일단 기본적인 이해도조차 없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더 쇼킹한 건 전 열병식이라는 걸 볼 때마다 인간을 인간으로 대접하는지가 전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그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열병식 훈련을 참여하다 보면 수없이 많이 지금 실신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인민들이 헐벗고 있는데 그와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그냥 일단은 뭐 지구상에 저런 나라는 존재를 해도 되는 건지 네. 예, 굉장히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근데 김주혜를 데리고 여기저기 다니는 거 여러 번 포착되잖아요. 뭐 북한 자기네들이 계속 뭐 공개를 하니까 영상을 통해서. 그런데 김주혜만 유독 데리고 다닌다. 다른 자식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벌써 우리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후계자로 낙점을 했나? 뭐 궁금하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때는 김주혜가 나왔다고 언론에 보도를 합니다. 네. 또 어떤 때는 김주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보도 안 해요. 사진에는 있는데 이렇게 좀 들쭉날쭉하게 노는 거 보면 후계자라는 구도라기보다는 네.
김정은에게도 이렇게 사대가 있다. 자식이 있다. 그리고 앞으로 북한의 후국에 대해서 3대로부터 4대로 넘어간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네. 4대로 꼭 넘어간다. 이런 세습 구도를 각인시키는데 저는 목적이 있다. 저는 이렇게 네. 이제 생각합니다. 세습 구도 각인이든 뭐든 솔직히 관심 없고요. 저는 최명규 원장님, 저 김주혜가 아직 어린애, 그래도 10살 넘었잖아요. 뭐 우리로 굳이 치면 한 초등학교 6학년이나 뭐 중학교 1학년 정도 나이 됐다고 지금 보도로 알려지고 있는데, 아니 김주혜는 이게 이 삶이 행복할까요? 내가 정말 이 저 수많은 군인들 칭송받고 있고 이 어마어마한 탄도미사일 앞에서 사진 찍고 이게 행복할까요? 저 삶이? 진짜 죄송한 얘기지만 김주혜 입장에서는 행복할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김주혜 입장에서는 자신의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힘이 세고 똑똑하고 진짜 신과 같은 존재라고 여기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김주혜의 그런 믿음에 대해서 저런 행사에 나감으로 인해서 더 각인시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종교, 그 사이비 종교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거지요. 김주혜를 주로 돌아다니고 온 이유는요, 나머지 애들이 아직 어려서 쫓아다닐 수 없어서 그래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있다가 보면은 왕가라는 거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다수가 모여야 돼요. 그래서 김여정이 잠시 필요했었는데 이제 김주혜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김여정이 없더라도 김주혜가 있으면 되는 거고요. 다른 아이들이 이따 크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행사에는 자식이 4이면 4, 5이면 5 전부 다 데리고 나올 거고요. 그런 다음에 각각의 행사의 그 양식과 규칙에 따라서 이제 나오게 되는 때가 다를 거예요. 네. 그리고 어떤 행사에서는 본인은 안 나오고 아내하고 자식만 나가는 행사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김주혜의 갈등은 아무리 김정은의 집이더라도 보통 집이랑 똑같아요. 김주혜도 예를 들어서 사춘기가 되고 10대 중반이 되게 되면은 그때는 김주혜가 눈이 트일 거예요. 밖에서는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김정은 우리 집에서 아버지로서는 이상해. 그때부터는 갈등이 있을지언정 지금은 김주혜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삶이 얼마 안 되는 순간입니다. 오래 가진 않을 겁니다. 어쨌든 전 세계를 상대로 글쎄요, 그냥 쇼, 참 화려한, 북한 주민들은 굶어 죽어가는데 참 전 세계를 상대로 어처구니 없는 화려한 쇼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